아버지랑 이제 20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.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20대 때부터 돈을 벌러 그때 내려가셨어요. 그때부터 이제 강산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주변 동료분들이 박정호가 좀 똑똑하네 하면서 이제 그냥 아버지가 좀 그때부터 좀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좀 받으셨어요. 매몰된 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셔서 안에서 다이너마이트도 좀 터뜨렸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제 9일째 이게 이제 완전 방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도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고 포기해야겠다 뭐 이 동료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같이 계셨던 분은 이제 4, 5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굉장히 무서우셨겠죠. 사실은 그 사건 당일날 점심시간에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. 제가 밥 먹고 있는 상황이라 아버지가 밥 먹고 있냐? 그러시길래 예, 밥 먹고 있어요 했더니 그래 이따 통화하자 하고 끊고 나서 그 다음에 통화를 못했어요. 살아계신 두 분 중에 조장으로 계셨던 박정자 하자 님의 아들 박근형입니다. 네, 어제 그 밤 11시 어머니하고 같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구조되셨어요. 너무 놀랬고요. 나올 시간이 아닌데 구조대가 막 들어가고 이제 곧 나올 때가 돼서 좀 동선 연습을 하러 왔나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에서 걸어서 나오시는 모습 보고 너무 놀랐어요. 아버지가 아닌가 하는데 이게 얼굴이랑 다 싸고 나오는 거 보고 아버지구나. 주변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다 끌어안고 막 지휘통제실에 계셨던 소장님도 막 우시더라고요. 너무 기뻐갖고. 막 그 나왔을 때는 이제 얼굴을 다 가리고 앰뷸런스에 바로 타셨기 때문에 대화를 못 나눴고요. 이제 여기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좀 대화를 나눴어요.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준철이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의사 선생님도 말하기를 10일 동안 안 먹으신 분 치고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버지가 그 뭐 학력이 길진 않으시지만 어렸을 때 좀 일찍 결혼을 하셔갖고 저도 낳으셨는데 저랑 아버지랑 이제 20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.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20대 때부터 돈을 벌러 그때 내려가셨어요. 그때부터 이제 강산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주변 동료분들이 박정호가 좀 똑똑하네 하면서 이제 그 동원탄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제 복지 쪽에서 한번 일을 해봐라 해서 그때 이제 사무실 쪽으로 가셨거든요. 학력이 짧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좀 그때부터 좀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좀 받으셨어요. 이제 안에 계실 때도 이제 아버지 지인분들 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박정환은 똑똑하니까 잘하고 있을 거다, 잘 피해 있을 거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. 일단은 그 시추 작업에 저는 큰 기대는 하진 않았어요. 2000년도 그 도면만 가지고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기대를 많이 하셨나 봐요. 그래도 그게 성공하면은 드실 거라도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셨나 봐요. 그래서 실패하고 그 대표 그 이사님이 오셔갖고 실패했다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어머니가 좀 오열을 많이 하셨거든요. 그 전까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못 받았어요. 2박 3일도 실패, 또 이틀 뒤에 또 실패, 시추마저 실패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갖고 어떻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 실패를 할 수 있는지 그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울고 오열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갖고 그 들어오셨던 그 갱도 입구 쪽으로 가봤더니 섞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. 같이 계신 분한테 야 큰일 났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우리 살아나가려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첫날부터 구조만 기다리신 게 아니라 본인들도 거기서 탈출을 하려고 구조되기 전까지도 탈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. 자, 본인들이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셨고요. 밑에 이제 램프웨이라고 150m 구간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어느 정도 횟수로 5년 정도 계셨기 때문에 그 안의 상황을 좀 알아요. 그래서 여기를 한번 뚫어보자 하셔가지고 이제 송갱이로 수작업으로 이제 뭐 아버지 말로는 10m를 하셨다는데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. 엄청 막 시커멓고 손톱이 다 나가셨어요. 3, 4일 정도로 겨우 이제 위쪽에 구멍을 뚫었는데 머리를 들이밀어서 이렇게 안을 봤더니 또 그 안에도 또 북락이 돼 있어갖고 여기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신 상황이거든요. 근데 그 작업을 했던 장소가 이제 시추를 했던 장소예요. 이제 그때 시추가 만약에 성공이 됐다면 아버지는 벌써 구조됐겠죠? 아니면 더 건강한 모습이었을 테고 매몰된 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셔서 안에서 다이너마이트도 좀 터뜨렸다고 하시더라고요. 물론 또 생존 여부도 밖에 알릴 겸 해서
좀 터뜨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예. 들어갈 때 이제 이만한 20리터 통에 한 10리터 정도 담겨져 있는 물을 들고 가셨고, 커피 믹스를 들고 가셨는데 20개 정도 금방 구조될 줄 알고 끼니 때마다 그거를 타서 드셨대요. 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타서 드신 거예요. 가득 채워서 이제 먹을 게밖에 없으니까. 시계를 차고 계셨어요. 예. 어느 정도는 인지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나와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고요. 10일째인데 9일째로 알고 계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일단 날짜는 체크는 했다고 하더라고요. 뭐 따로 이렇게 어디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, 이제 다 먹을 때까지도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물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됐고 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시는데 한 3, 4일 정도라고 말씀을 하세요. 거기가 안반층이기 때문에 이제 지하수가 많이 흐르거든요. 물도 깨끗하고. 그래서 그 20리터짜리 그 물통을 뚝뚝 떨어지는 그 물 다시 받아다가 그 물로 이제 조금씩 드시면서 이제 계속 생존을 하셨던 거예요. 나중에 이제 소주 한 잔 땡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때 그 정성 군수님도 계셨는데, 군수님이 그래 너 건강하게만 와라, 소주 한 잔 하자 이러시더라고요. 아니 그 쪽잠을 주무셨는데 이게 추우니까 서로 어깨를 기대고 이렇게 쪽잠을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제 이 라이트 그 건전지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껐을 때는 활동을 못 하시거든요. 그래서 껐을 때는 그냥 이제 좀 쉬시는 거고, 그리고 이제 또 켤 때는 또 움직이면서 또 탈출 방법을 찾으시고,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이게 이제 나갔던 시점이 9일째, 이제 9일째 이게 이제 완전 방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도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고 포기해야겠다, 뭐 이 동료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완전히 안 보이고 이제 모닥불 피워놨으니까 이제 그 부분만 이제 조금 보일 뿐이지 주변은 전혀 안 보이는,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구조가 되신 상황이거든요. 같이 계셨던 분은 이제 4, 5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굉장히 무서우셨겠죠.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하시니까 그분을 좀 달래주는데 좀 많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처음에 이제 보자마자 제가 그분 손잡고 잘 견뎌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. 왜냐면 두 분 다 이제 같이 좀 잘 견뎌주셔야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 살아나오시는데 잘 견뎌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. 아들이라고 하면서. 나와서 아버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비닐로 천막을 치시고, 이제 일단은 몸이 젖으면 저체온증 때문에 안 되니까 또 바람이 이제 그 안에서 많이 불거든요. 그래서 바람도 막을 겸 바닥이 좀 많이 젖어 있어요. 물이 많아서. 그리고 나무들도 다 젖어 있고, 그래서 그 불을 지필 나무들을, 젖은 나무들도 어느 정도 구하시고, 바닥에 젖어 있으니까 나무로 올릴 만한 이런 선반 같은 거를 하나 구하셨더라고요. 다들 그 젖은 게 어떻게 불이 붙었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옆에 산소 용접기라는 게 있어요. 사진에도 보면 그 산소 용접기를 사용해서 그 불을 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찬물에 타면 이제 이게 안 타지잖아요. 플라스틱 용기에 바닥은 쇠로 되어 있는 무슨 용기가 하나 있어갖고 플라스틱을 싹 뜯어내버리고 그 위에 그 철판 밑에다가 산소 용접기를 달궈서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좀 달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커피를 타 드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사실은 그 사건 당일날 점심시간에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. 제가 밥 먹고 있는 상황이라 아버지가 밥 먹고 있냐? 그러시길래 예, 밥 먹고 있어요 했더니 그래 이따 통화하자 하고 끊고 나서 그 다음에 통화를 못했어요. 이대로 아버지가 잘못되시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걸렸거든요. 2박 3일에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틀 있다가 또 실패를 하고 이게 이제 점점 길어지면서 그때부터 좀 불안하더라고요. 불안하면서도 이제 아버지의 경력과 많이 이제 좀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잘 그 안에서 하고 계실 거라는 저는 믿음은 있었거든요. 근데 또 어머니가 이제 많이 힘들어 하셔갖고 그 어머니 옆에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저는 좀 정신을 딱 차리고 있었고, 아버지가 석탄 그 광산에도 계셨고 지금 이제 일하는 광산은 아연 광산인데 두 강산에 좀 차이가 있어요. 석탄 강산은 메모리 되면은 완전 막 다 무너지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적은 반면에 아연 강산은 안에 안반층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완전 메모는 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예상치 못했던 토사가 쏟아지면서 입구가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공간은 충분히 넓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. 회사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, 공기도 그 석탄 강산에 비해 너무 잘 통하고 또 아버지가 피해 계실 만한 공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는 100% 살아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그 대신 이제 저체온증이 가장 걱정이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좀 구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강했어요. 낮에는 좀
그 햇빛에 자외선에 눈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대로 좀 눈을 가리시고 계시고, 밤에 형광등 불빛은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하셔서 좀 안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. 다시 광산으로 가시나요? 아 아니면 절대 아버님 거기 쳐다보도 보기도 싫다고 하셨어요. 지금 62살이십니다. 아 거기 봉화 그 아현 광산 가보시면 아버진 젊은 축에 속해요. 예. 같이 들어가셨던 분이 56세인데 막내예요.